한국 수출 통제를 결정한 아베 총리가 상당한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수출 통제를 시작한 7월 이후 일본의 수출 통제 피해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피해 규모에 대해서 조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많은 관심이 됐던 일본의 수출 통제 이후 이제 양국의 피해액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좀 어떻습니까? 네, 지난 주말에도 역시 대내적으로 많은 일이 발생했어요. 네. 우리가 미중 마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단계 위에 고위급 회담이 있겠다 해서 양국 간의 화해 분위기 이런 거 합니다는 미국은 이렇게 한번 계획되면 그대로 이렇게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9월 1일 길어서 역시 예정대로 이렇게 추가 보복 관세가 되고 중국도 맞보복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네. 홍콩 문제도 지난 주말에 아주 극에 당한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초에는 또 9월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인가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지난 2개월 동안 한국 문제 관련해서 한일 보복 문제에 대해서 결과치가 확인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일본의 수출 통제 이제 7월 1일부터 시작됐으니까 2개월이 지나갔죠. 성격은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좀 빨리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아베가 이렇게 갖고 있는 계획이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범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안보 문제까지 결부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증층적 구조로 되어 있다. 시간을 앞당긴 가운데 증층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결과도 그만큼 빨리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이 역시 수출 통계죠. 그리고 지금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9월까지 3분기 성장률이 나오는 것이 이제 10월 달인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달 다음 달에는 한일 간의 수출 통계의 결과치 그리고 3분기에 특히 일본의 GDP 성장률 결과치 이런 것을 아마 시청자분들이 예의주시해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수출 통계 나왔습니다. 대장성 네. 통계 나오고 우리 산자부의 통계가 나왔는데요. 요걸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면 역시 우리가 보면은 이제 7월 달에 일본의 피해액, 요건 이제 일본의 피해액이라 하는 것은 한국에 대해 수출 통제했으니까 한국에 대한 이렇게 피해액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이렇게 피해액을 보면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수출 피해액보다 23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아직까지 수치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고 시간적으로 보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속 여부와 관련해서는 8월에도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이 마이너스 6.2%, 그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대장성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역으로 보는 것은 한국의 이 수출 통계 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수입 통계는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이기 때문에 피해액으로 간접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네. 물론 한일 간에는 무역 통계가 우리가 국제수지 매뉴얼 6에서 국제적으로 보면 수출 통계가 이렇게 매뉴얼 6 국제수지 BOP 규정의 BOP 매뉴얼 6 규정에 의해 가지고 수출 통제가 대차가 일처하게끔 돼 있습니다는 최근 들어서는 조금 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국의 산자부의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수입 통계와 그다음에 대장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 통계가 맞아떨어져야 되겠습니다는 국제수지 매뉴얼 6 규정에 의해서. 네. 근데 최근에는 조금 좀 틀립니다. 근데 어느 정도 다 맞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피해액은 수출 감소율은 마이너스 8.2%거든요. 그래서 8월에도 지속되는 지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품목별을 보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190개 품목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 소재 부품이죠. 다들 알게 브라가스라든가 이런 측면에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수출 통제가 7월 4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7월에도 영향을 받는 거고 8월에도 영향을 받고 파이드리스 1200개 되는 품목은 8월 28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네. 요거는 7, 8월에 파이드리스 관련돼서는 아직 안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7월 4일 날 반도체 소재 품목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이렇게 수출이 이렇게 한 80%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당초에 이렇게 예상했던 상황과 달리 한국보다도 일본에 아주 그 수출 피해액이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결과가 사실 한국에 대한 이제 수출 통제 피해액 관련해서 처음에 산출했던 그 피해액과는 상당히 좀 격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수치는 워낙 그렇게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7월 3일인가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이 아베 정부가 수출 통제 7월 1일 들어가면서 사실 일본 국민과 반대 세력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수출 통제에 대한 양국의 그 피해액을 산출해서 네. 시청자분한테 발빠르게 전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베 정부의 그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보면 자 여기 나와겠습니다는 한국이 피해액이 45조에 달할 것이다. 일본은 1,700억에 달할 것이다. 하면 요거는 이제 배수로 그 계산해 보면 약 270배입니다. 일본이 그만큼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올 때에 저희들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올림픽에 이렇게 경제적 효과라든가 이런 추정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것은 계량적 지표거든요. 그래서 서울 올림픽에 이렇게 그 효과 같은 경우는 비계량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피해액이 나왔을 때는 그 혜택이 나왔을 때는 많은 쪽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계량적 지표이고 어느 정도 양계 수출입 구조를 감안해 볼 때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정당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 수치가 이렇게 일본의 그 피해액이 한국보다 270배 낮다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초기부터 이 방송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거다 하는 쪽에 조작 논량, 조작과 관련된 방송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개월간의 모습이고 또 7월에 그렇게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일본의 그 피해액이 한국보다 거꾸로 23배나 23배나 높게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초기부터 일본의 아베 정부의 수출 통제에 따른 양국 간의 피해액의 조작 논란이 확인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당시에도 그런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죠. 이걸 이렇게 보면은 한국이 너무 지나치게 과다 계산했고 피해액이 일본은 과소 이렇게 계산됐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의외로 그때 과다 과소 조작 논쟁보다도 더 크게 이렇게 두 달간의 모습 보면 더 크게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실 아베 총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역풍을 맞는 꼴이 되는 거죠. 사실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하면 여러 가지 아베의 개인적인 정책 목적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런 징용 배상 평가라든가 이런 문제, 물론 이 피해액이 한국이 일본보다 낮다고 나서 징용 배상 판정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건 아닙니다는 어쨌든 그런 것에 연유돼서 한국의 그 경제 보복이 아베 정부 입장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의 근거가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국제사회에서 보면 아베가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극단적 표현은 이코노미스트가 한 게 아닌가 합니다. 제페스 알파 해서 일본의 자해행이 될 것이다 하는 이렇게 표현이 좀 적당해야 될 시청자 여러분 표가 적당했죠. 자해행위. 그래서 지난 주말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자아 관련된 논쟁이 나서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자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이게 뭐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평가하면 스스로 자해한다 하는 것이 가장 나쁜 평가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모습이 일본 내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찌 보면 이 7월 이후에 수출 통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아베 총리가 좀 당혹스러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가장 당혹스럽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세계가 하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인트라펌 트레이드 기업 내 문화와 인터펌 트레이드에서 사실 형태는 국가와 국가 간의 이렇게 무역 형태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내 무역과 기업 간의 무역이거든요. 이걸 이제 세계 그 가치 사슬이라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서 GVC라는 표현을 쓰고 어떤 사람은 공급망 체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얽히설키하는 하이 커넥션 소사이 초연결 사회에서 보면 사실상 어떤 국가도 수출 통제에 무역부 보복에 따라가면 자국도 이렇게 맞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지난 수출 통제 이후에 지금 2개월 정도니까 단기가 되겠죠. 단기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수출 통제국이 또 무역 마찰을 저지른 국가가 피해를 많이 빚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이번에 그 한일 보복에선 당사국이 일본이 되겠죠. 일본 보면 역시 모든직 규제에 들어가면
바로 수출 기업들은 영향을 받는 거죠. 해당 기업과 해당 업종은 바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그 양국 간의 무역 통계가 우리가 일본보다 피해액이 23배나 적게 나온 이런 결과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수출 통제 품목뿐만 아니라 사실 비수출 통제 품목에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피해액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것은 역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줬던 이렇게 자발적이고 성숙한 이렇게 불매 운동도 이렇게 큰 피해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피해액을 굉장히 크게 나타났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TV 밑에 자막도 한일의 그 이렇게 그 여행객들이 60% 이상 아주 급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측면이 사실 이렇게 여행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행 수지에 해당됩니다는 상품 수출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비슷한 이런 문제에서 뭐 아사히 맥주가 80% 급감한다든가 유니클론 사태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매운동, 한국민들이 보여줬던 불매운동도 일본의 피해액을 굉장히 크게 나왔다. 아베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요인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입국에 해당되는 수출 통제를 받았던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피해액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나올까? 그리고 이 피해액이 과연 뭐냐? 그대로 정착될까 하는 문제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수출 통제를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제품에 대한 수입국 입장에서는 일단 재고가 있습니다. 재고가 뭐 60일간의 재고도 있고 이런 측면 그리고 수입선 다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의 피해를 최소한 완충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2개월간에 이렇게 일본의 피해액이 한국보다 23배나 높게 나왔다는 이 대목에 있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좀 장기적으로 끌어가면 끌어갈수록 이 피해액이 달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는 지금 초기 단계에 나타난 국면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세로 이렇게 본다면 23배 정도 이렇게 문제는 일본의 아베 정부의 아베 총리의 오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그 반가운 소식들이 있었죠. LG 이렇게 네. 그룹에서 보면 브라카스와 관련된 이런 문제에 국산화 성공이고 아주 질적으로도 일본의 제품보다 더 뛰어난 이런 그 제품이 이렇게 나왔다 해서 굉장히 재기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한국의 무역 구제라든가 1964년 한일 국교 정상 이후에 소재 부품에 대한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대일 이렇게 무역 적자는 한 채도 개선된 적이 없는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끌탕끌탕 고질병이라 하면서도 사실 특정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아주 필연성, 절박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에서 네. 그런 추세가 지속됐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제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절박한 이런 심정에서 속속 이렇게 개발되다 보니까 이런 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도 이렇게 단기에 나타났던 이런 일본의 수출 피해액이 한국보다 높은 이런 추세가 정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24배 정도로 이렇게 크다. 네. 이렇게 나타나지는 그거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런 그 단기의 피해액이 일본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한국이 이렇게 유수의 그 그룹이 이렇게 일본의 브라카스 문제라든가 강점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국산화에 성공하다 보니까 당혹스럽게는 아베 총리가 가장 당혹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내부에서는 이렇다 보니까 이 아베 정부에서 이렇게 산출했던 수출 통제 조작 논란이 또 확산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강하게 확산되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선진국이고 통계 자체 이렇게 보면 그리고 모든 통계라는 것은 조작하면 신뢰성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보복에 대한 수출 피해액의 조작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발표되는 GDP 성장률이라든가 다른 통계 조작 문제가 특히 아베라는 사람의 어떤 개인적 특성과 맞물려서 통계 조작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진국이라든가 가뜩이나 한국에 대해서 국가 신용 등급 한 단계, 두 단계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일본의 국제 위상도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제에 한일 보복과 관련된 것이 사실 통계 문제에 있어서는 통계 과학화 측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일본이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 된다. 한국에 대한 어떤 무역 마찰, 경제 보복과 관계없이 그런 쪽의 자성론도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일본의 피해액이 많이 나옴에 따라서 이 수출 통제 시작 이후서부터 시작됐던 일본 내에 이렇게 서로가 엇갈리는 이러한 그 의견들이 아주 이렇게
아주 상반되게, 그래서 다이카타 말이죠. 완전히 상반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잠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초기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반대파 이런 세력이 되겠죠. 그 우경파에 해당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베의 그 이렇게 수출 통계 피해액은 굉장히 시대 거짓말이다. 시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수출 통제에 대해서 지지했던 언론, 뭐 쌍케이 신문이라든가 이렇게 되겠죠. 후지 TV라든가 이런 게 되겠는데 이런 것은 무역 통계 자체를 보도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수출 지향적 국가를 이렇게 취했기 때문에 어떤 거든 이렇게 통계가 나오면 통계를 해야 되는데요. 이 무역 통계 자체를 보도를 자제하는, 그래서 초기 단계의 쌍케이 신문이라든가 후지 TV의 한국경제 TV를 통해서도 굉장히 아베를 지지하는 이런 쪽이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상 무색해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무역 통계 자제를 보도를 자제하는 이런 문직을 보이고 있다고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베와 자민당의 지지율, 집권당 자민 지지율은 지금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추세를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수출 통제 일본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아베 총리의 자충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네. 자, 아베는 사실상 수출 통제를 한국에 가져간다 하더라도 기업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기업은 살아야 돼. 일본의 입장에서는 기업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일본의 그 아베 정부와 관계없이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 관계를 모색하는 이런 쪽이 그 8월 말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사실상 일부 한국에 대해 수출 통제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수출을 재개하고 특히 특정 기업에 문제가 됐던 부분에 이렇게 브라가스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수출해주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번에 그 피해액 산출을 이렇게 나오고 난 계기로부터 아베 정부와 관계없이 아베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관계없이 일본 기업들은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가족이 있는 거거든요. 전부 가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을 이렇게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그러기 위해서 아베 정부와 관계없이 일본 기업 자체적으로 한국 기업에 대해서 관리를 모색하는 이런 풍토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과 함께 또 일본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는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좀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후 최장의 경기를 기록한 국가가 딱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미국이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아버지 부시, 빌 클린턴, 최근에 빌 클린턴 시절이 다시 한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위 뉴 이코노믹 시너리에서 1990년대 미국의 위상을 굉장히 높았던, 원래 민주당은요 공화당과 달리 스트롱 아메리카 정책을 취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사실상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트럼프는 민주당의 후광 효과를 얻는 거다 하는 것도 대선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대선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그런 측면에 사실 트럼프가 당신이 얻고 있는 경제 성과는 당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전에 그 민주당의 오바마 정부 길게 보면 1990년대 지금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양출시켰던 그래서 소위 수학 최장의 법칙을 이렇게 적용했던 IT 업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3 현업 산업혁명이 사실 그 빌 클린턴 민주당 정부 시절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뉴 이코노믹에서 전후 최장의 경기가 됐었죠. 그래서 아버지 조지 부시, 그 다음에 사실상 빌 클린턴 시절부터 한 120일 기였는데요. 이번에 어찌됐든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2009년 6월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101개월, 6월 말까지죠. 6월 말까지 121개월 정도 돼서 전후 최장의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자기의 공과냐 하는 측면에서는 공과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랑하는 데 반해서 일본을 보겠습니다. 네. 일본은 사실 2022년 12월서부터 지금 경기가 아베노믹스 추진과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경기는 한 80개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후 최장의 경기고 이전에 1990년대 이전하기 경기를 74기를 상회하는 입장이었었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 일본 국민들이 그만큼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전후 최장의 경기지만 최악이다. 실감과 실속이 없는 전후 최장의 경기다는 비판이 나온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엔화가 빨리 강세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보복전만 따지겠습니다. 올해 연초로 따진다면 더 이렇게 큰 폭으로 엔달러 환율이 떨어가는 엔화가 강세가 되는 이런 국면이 되겠습니다는 오늘 수출 통제에 시작된 7월 이전에 엔달러 환율이 108엔에서 지금 106엔대로 한때는 104엔대로 진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음 달에 소비세 인상과 그다음에 3분기 성장률 발표와 이제 굉장히 낮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 10월 15일 날 다음 달 15일 날 미국의 환율 보고서 이런 거와 겹치면서 10월 이기설이 사실상 이렇게 확산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부 국민들도 일본 국민들도 내부적으로 보면 빨리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1990년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던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적인 측면에선 정책 단계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부족한 문제고 아베노믹스도 인위적 시장 경제열이 경제 내부의 성장 동인에서 그런 것보다도 발권력을 동원해서 엔저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회복시켰던 측면이기 때문에 일본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추가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문제가 있냐 하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GDP의 국가 채무가 250%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경기를 부양시킬 때는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나타나는 측면. 그리고 금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가 되겠죠. 그래서 울트라 금리 완화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네. 경기가 이렇게 더 떨어지면 추가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여건적인 측면에서 맞물려서 유일하게 일본 경제를 끌어올렸던 엔화 인위적인 엔저 문제가 지금 꺾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본도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10월 이기설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 공감하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한번 경험은 나쁜 경험은 조금만 여건이 형성되면 다시 국민들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는 스티그마 이펙트, 낙인 효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이게 10월 이기설에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베 내각 입장에서는 지난주부터 엔다카, 엔고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이렇게 열리고 있죠. 근데 대책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쪽으로 이렇게 엔다카, 엔화 강세 문제를 저지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라스트 리조트 기능으로는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이제 하지 못한다면 어떤 쪽으로 올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경기는 침체되면 일본은 사실 커스 언더 더 세이프 헤븐이라 해서 엔코의 저주, 경기 침체 걸리면 오히려 엔화가 강세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 일본의 그 저축률, 국민들의 저축률을 약화시키는 힘들기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본의 그 대책회의는 열리고 있지만 발권력 동원해서 엔저를 유지하는 아베노미스가 차단된다고 본다면 추가적으로 엔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일본도 고민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에 대한 이제 무역 통계가 나온 이후에 각국의 반응들은 좀 어떻습니까? 반응은 세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미중 간 마찰도 보호주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경제 10년 장기 호황서를 종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한일 보복. 왜냐하면 한일 보복은 세계 교역 대국끼리 한국과 일본도 교역 대국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세계 1, 2에 해당되는 미중에 의해서 여기에 세계에서 보면 독일을 빼고 나머지 5위 국가에 해당되는 한일의 맞보복이 됐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네. 사실 미중 간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 비판 잘못하면 트럼프에 잘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바로미터에 해당되는 것이 한일 경제 보복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딱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결국 비판 세력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네. 결국 양국과 한국이 우리가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23배 정도 피해액이 적지만 피해액이 적은 겁니다. 우리도 피해를 받았다는 얘기 되겠죠? 네. 피해를 받았다는 얘기 되겠죠? 양국 간의 피해액을 규모로 보면 우리가 적게 받았지만 사실 피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같이 세계 가치 사슬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모든 마찰 보호주의 이기주의는 자유무역이 확산돼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계 경제를 이끄는 이러한 그 추세를 볼 때는 역풍이기 때문에 정도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피해액이 확장되면 부정적 시각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누구한테 가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일본의 보복에 대해서 맞보복한 측면이 지난 당사국 쪽에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당사국 쪽에서도 이렇게 아베 총리에 많이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일본에 그리고 이번에 그 한국에 대해 수출 통제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결정한 아베 총리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미국이 가장 중요한데요. 미국도 사실 그 트럼프 아베 간에 지금 밀착해서 내일 정도는 밀착설 같은 거 이게 이제 한국에 대해 수출 통제가 아주 피해액이 굉장히 일본이 많이 나왔던 아베가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바지자락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은 트럼프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아베가 트럼프에 대해서 요구되는 사항을 지켜주기 위해서 각종 퍼주기 논란, 사주기 논란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내일 정도에 좀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아베의 가장 밀착 속에 사실상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싸우니까 수출이 드러낸다. 경기가 드러낸다. 경기가 드러나면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에 대한 수출이 줄어드는 거고 한국에 대한 수출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기의 중립적 태도에서 좀 많이 변화돼서 양국이 좀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이런 쪽으로 좀 다소 양국에 대해서 중재 역할의 기미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인다는 측면에서 아베 상당히 좀 불련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유럽은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은 일본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보편적 차원입니다. 당사국차 아니라 지금 자유무역이 훼손되지 않느냐.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의 아베 총리도 한국에 대해서 수출 통제도 결과적으로 자기의 이익과 결부된 게 아니냐. 물론 뭐 징용 배상이라든가 이런 외교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무역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하려는 이런 보호주의 석체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우려했던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좀 적었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좀 두드러지길 바랬었는데요. 또 정부의 그렇게 이렇게 북한과의 관계를 보면 중국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 이렇게 미국보다는 중국에 치우친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중국이 이렇게 한국을 좀 두드러기를 바랬는데요. 오히려 중국이 일본의 아베에 대해서 제시를 취한다든가 하는 게 이 국제사의 냉혹한 질서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피해를 이렇게 마찰을 될 때는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굵기라든가 제조업 2025 계획에서 한국과 일본의 사실상 마찰적인 측면이 이렇게 됐을 때 반사적 이익을 저울질하는 아주 경제에서 실리 추구하는 이런 입장을 보였죠. 근데 이제 아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대부분 다 대동아 공영권 피해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을 두드러고 있다고 됐어요.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피해도 일본이 많이 나오고 국제사회에서도 아베의 이렇게 부정적 분위기고 특히 한국 속한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서 역사적 감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오래 끄면 끌수록 아베가 또다시 과거의 선조시대의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일제 36년 전범과 마찬가지로 경제 전범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도 반우경파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내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향후와 관련해서 주목할 이러한 목소리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온 만큼 아베 총리가 앞으로의 어떤 수출 통제 관련해서 입장을 좀 뒤바꿀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본의 그 정부 차원과 기업 차원에서는 이제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면 아베는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스트롱맨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 야망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본인 자신이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일본의 총리가 되고 지금은 3번의 그 기간에 걸쳐서 총리 기간을 본다면 저는 최장에 이렇게 일본 총리가 된 입장에서 보면 본인 자신은 입지가 굉장히 이렇게 궁지에 몰릴수록 사실 그 반발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처럼 스트롱맨이자 자기 자신의 자리라든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폴리틱션이라든가 이런 측면 입장에서 보면 또 사실상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정치 3세대의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던 이런 금수저 출신들의 정치가는요 자기가 잘난 맛에 지는 게임을 싫어하는 이런 속성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궁지에 몰린 아베가 한국에 대해서 입장 제스처를 취하는 것보다는 사실 본인 자신은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더 강화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3차 보복 문제가 거론되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베는 어떤 쪽으로 갈까? 근데 일본 내부에서는 지금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시각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중재 역할이 또 미국과 밀착 관계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미국의 국채를 집중적으로 사준다든가 그 다음에 중국이 그 농산물 수입을 대두라든가 농산물 수입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는 결국 농산물 수입이라든가 하는 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선을 치를 때 결정적으로 농민들의 불만 세력을 이렇게 해소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베 입장에서는 대두를 진짜 많이 사고 450만 톤 집중적으로 사는 내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국내 언론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는 그런데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아베와 트럼프는 미략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아베가 지금 집중적으로 미국 국채에서 사주고 그다음에 미국의 농산물도 중국 대신에 사주고 있는데요. 이런 쪽으로 해서 미국의 돌파구를 찾지 않겠나 이런 얘기인데요. 다만 민간 차원에서 기업들, 일본 기업들은 그런 거 관계없이 실리적인 측면에서 한국 기업과의 관계를 많이 모색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본의 수출 통제 이후 우리 피해액은 뭐 일본보다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수출도 지금 만만치 않게 부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 수출이 상당히 부진하죠. 네. 전체 수출이 부진 가운데 우리가 한일 간의 수출 통제, 경제 보복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적다는 얘기지 일본보다 우리가 네. 피해가 우리가 유리하다는 건 아니다 하는 네.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나올 때는 항상 뭐냐 우리가 23배나 피해가 적습니다 하면 우리가 뭐냐 이런 것처럼 해서 사실상 우리가 안도감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그 이번에 그 두 달간의 모습이지만 한국의 그 피해액이 일본보다 적게 나왔으니까 이것을 일본에 대해서 협상력의 증대 차원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그렇게 풀어가는데 하나의 이것을 그 전략적인 협상의 전략 포인트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그 유수의 그 민간 기업들이 뭐냐 이렇게 서로가 피해가 되는데 당신네 나라들이 더 피해를 미치는데 이걸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해서 사실상 민간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절충점, 이건 이제 민간 차원입니다.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쪽을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일본의 수출 통제에 대해서 하나 이것을 계획을 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데요. 고질병을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이렇게 보여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차제 우리 구조를 이제 재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이번에 마련됐으니까 자 국교수가 이래로 일본의 소재 부품의 의존도가 말은 많았지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LG의 이렇게 브라카스 국산화 성공, 일본보다 질이 높은 국산화 성공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수입선 다변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이렇게 계속해서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수입선 다변은요, 이 전략적인 이 품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가 좀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그 불매운동 같은 거 이것도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사실상 계속해서 하면 일본의 피해를 증대시키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협상력을 이렇게 약화시키면서 아베의 입장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당분간 우리가 유리한 입장을 점하기까지는 이런 불매운동 이런 것도 지속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규제시켜 놓고 모든 것이 이렇게 억압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일본 기업과 이렇게 경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기관을 산정해서 그것도 괜찮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는 R&D 인력이라든가 주 52시간 시간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좀 풀어놔야 전쟁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묶어놓고 일본과 전쟁을 치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전쟁 기간이니까 비상기간이니까 풀어가더라도 해서 이걸 좀 풀어주고 일본과 그 맞대응하는 이런 쪽의 한국의 구조라든가 이런 걸 개선시켜서 사실 일본으로부터 한편으로선 타산지석을 삼아서 우리가 일본에부터 탈피하는 이런 하는 계기가 되고요. 일본의 그 수출 통제가 앞으로 어떤 형태가 진행되든 간에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우리 국민들의 경제 생활을 안정시키고 우리 국민의 심리를 안정시켜서 지금의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는 2개월 동안에 모든 문제들이 여기에 닿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탈피하는 이런 측면이 앞으로 이런 그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라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일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지금 지속이 된 지 한 2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관련 양국의 피해 규모가 결과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도움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